3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되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모인 원납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납전 당백전. 자, 이것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경비가 부족하니까 뭐 말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 원에서 납부한다는 소리죠. 예. 그렇지만 뭐 거의 강제 징수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당백전이라 가지고, 예. 당백, 예, 백배의 가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명목 가치만 100배만 올려서 물가양 등을 야기한 그러한 문제화폐가 되는 것이죠. 바로 흥선대원군 시기의 그러한 역사적 사실인데, 바로 이 경복궁 중건, 세도 정치로 인해서 왕권이 많이 위상이 약해졌는데,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상징적인 조치로 경복궁 중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속대전, 경국대전 이후 이제 법전 개편이 필요해서 영조 때 속대전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사군 육진, 자, 압록강 중상류 쪽의 사군, 두만강 쪽의 육진을 이제 개척한 시기는 바로 조선 세종 때가 되겠죠.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사군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강동 육주는 이제 고려 때 이제 서희가 고려 성종 때 서희가 외교로서 오히려 압록강 하구 쪽을 영토를 확보하게 된 것이죠. 훈민정음, 이건 뭐 조선 세종이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외란 이후 통신사를 보내고 외관에서 교역해 왔으나 지금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수호 통상 조약에 대해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활원이 이러한 조정의 뜻을 강화도에 가 있는 접견대관 신원에게 알리도록 하라. 바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는 바로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것이죠. 예,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있었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일종의 그 무력 시위인 포함회계라고 그러죠. 그 운요 사건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력 시위를 하면서 개항을 요구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빙사가 파견이 되었다. 자, 요거는 이제 1883년 미국으로 이제 파견한 사절인데요. 그 전에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미국 공사가 오고 그 답례로 우리도 사신을 보낸 것이 바로 보빙사가 되겠습니다. 통감부가 설치가 되었다. 자, 이것은 을사조약의 결과물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제는 우리의 내정을 이제 좌지우지하게 해서 통감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 1894년. 자, 일제가 이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강제로 거의 근대화시키려고 한 그러한 조치가 되겠죠. 예, 또한 우리는 또 내부적으로 동학농민운동에 의해서 근대적 개혁이 또 필요했던 그러한 것이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선책략이 유입이 되었다. 자, 1880년 2차 수신사로 이제 일본에 갔다 왔던 김홍집이 당시 우리의 외교 방침에 대해서 조선 책략을 통해서 권고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러시아를 막는 계책으로서 조선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 새로이 미국과 연결하도록 자리를 놓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 조선 책략 유입이 나중에 이제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이어지고 또 보빙사 확연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33번. 가시계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이모군란이 있었죠. 개항 이후 90군데의 그러한 차별에 군인들이 이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걸 청이 진압을 하고서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좀 알아둘 것이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 그 부록과 규칙에 의하면 일본은 무관세, 무항세,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 그 다음에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적 지위, 치해복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개항장 심리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고, 아직 부산 인산, 부산 원산 요 정도까지만 이제 개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은 이런 것은 더 넘어서는 엄청난 조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지 교역이 가능합니다. 개항장 심리를 넘어가는 것이죠. 내륙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성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상권이 한성, 양화진, 그란까지 진출하게 되어서 이제 일본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게 돼요. 자, 그럼 다음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청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경쟁이, 먼저 들어온 일본 상인과 또 뒤늦게 들어왔지만 청상인이 무서운 기세로 이제 우리의 교역을 이제 따라잡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 대해서. 예. 그러다가 이제 한판 붙게 되죠. 바로 청일전쟁이 종결이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강화하게 되죠. 예. 결국 청은 겨우 한반도에서 이러한 우월적 지위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균역법이 공포되었다. 이건 이제 1750년 이제 영조 때 이제 군역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기존에 두 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준 것이고요. 원산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이건 이제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1929년에 있었는데 일제야 최대의 노동쟁이고요. 황국중앙총상회가 1898년 조직이 되어서 지금 나온 이 조총상민수립무역장정은 결국 청상인이 이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일본이 또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고요. 그렇지만 또 이어서 1896년 아간파천 이후에는 최애국 대우 조약을 내세워서 서구 열강들도 엄청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외국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서울 도성의 상권을 갖고 있었던 기존의 시전 상인들이 굉장히 불리해지게 되죠.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을 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를 해서 외국 상인들에 대해서 대항을 했습니다. 개해약조를 체결하여 세종 28년인 세종 1443년에 세종 25년인 1443년에 개해약조를 체결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3포가 이제 개항이 되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본과 교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부산포 연포제표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애국개몽운동. 자, 러일 전쟁 이후 한일 병합 이전까지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려는 그러한 운동 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항일 의병도 있지만 장기적인 악목으로서 교육에 또 산업을 진흥을 통해서 힘을 기절하는 그러한 계통이 바로 애국개몽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회 교육구금운동도 있고요. 교육을 위해서 이제 사립학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신민의 해연인 이승훈과 안창호는 각각 평북 정주에서는 이승훈이 오산학교를, 평양에서 안창호는 대성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숭실학교, 숭실학교는 제가 설립 전 잘 모르지만 이것도 이제 역시 평양에 있었고요. 조만식 선생이 여기서 이제 아마 교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화학당은 1886년 최초의 근대 여성 학교가 되는 것이죠.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설립을 했습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최초로 서양인 서구인이 세운 이제 사립학교가 되죠. 아펜셀러가 세웠습니다.
유경공원은 1886년 이건 이제 관리비대죠. 정부에서 세운 근대식 교육학교로서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대식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외국인 교사도 초빙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대성학교 안창호 2번이 되겠고요. 35번 밑줄근 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옳다는 것은 이토 히로부미의 후작의 강압으로 대궐에서 소입이 되었다. 조약에 찬성하고서 강력 그 중에서 반대하는 세명이 어쩌고저쩌고 있고 이 조약은 황제가 결국 서명하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조인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위압적인 상황에서 강제 체결된 바로 우리나라의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 뭐 강제를 했기 때문에 을사늑약으로 많이 불리우죠. 예. 자, 이것이 체결이 되자 외교권을 뺏겼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자결하는 사람도 있고요.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서 그 다음에 항일 의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이제 고종 자신이 이것을 세계 여론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찬동한 사람이 이완용 등 을사오적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처단할 것을 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나철 오교 등이 자신해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자결, 민영한, 조병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결했고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고 그 다음에 의병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때 이제 그 세 사람 꼭 알아두죠. 민종식, 최익현, 신달석이 있는데 민종식은 충남 홍성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고요. 최익현은 전북 태인 또 뭐 순창 지역에서 일으켰고 신달석은 경북 울진 쪽에서 평해라고 그러죠. 이쪽에서 의병을 일으킨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제 평민 출신이죠. 평민 출신 의병장도 나타났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이만선이 주도하여 영남 만이소를 올렸다. 아까 조선책량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위정척사 운동의 일환으로 영남 지역의 선비들을 중심이 되어서 반대하는 상소를 1881년에 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밑줄근 그에 해당하는 인물로 오는 것은 서울역 100여 년 전 이곳에서 신임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던진 이가 있었습니다. 이 44회가 이제 2019년이니까 이건 1919년에 있었던 일이네요.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바로 노독립운동가 노인단 소속 대한노인단 소속의 바로 강호규 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안중근은 1909년 앞서 있었던 을사조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한 사람이고요. 나석준은 1926년 의열단 단원으로서 우리의 경제적 착취기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고요.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 일본 전 총리 대신이자 육군 대장인 다나카 대장을 암살을 시도했으나 안타깝게 실패했죠. 이봉창은 뭐 유명한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했으나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누는 것은 자, 서재필이 귀국하여 독립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이게 1896년 4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월에는 독립협회를 이제 설립을 하고 어떤 독립협회의 그러한 뭐 일종의 뭐 사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인식이 되었죠. 자, 그리고 독립협회 등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고종이 이제 아간 파천을 했는데 이제 환궁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뭐 보수 세력들도 뭐 마찬가지 입장이고 그래서 1897년 2월에 1년 만에 고종이 환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운궁으로 10월에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897년 10월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독립협회는 이제 러시아의 그 아간 파천 뭐 이런 것 등으로 러시아가 이제 조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개입 간섭을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자, 독립협회는 이제 시민들의 토론회, 관민공동회를 체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 자유민권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허니 6조를 1898년 10월에 결의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는 이제 중추원을 이제 그 근대적인 의회로 개편하는 것이 추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종은 자신의 황권이 위협받는 것을 느끼고 결국 처음에는 이제 수용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 결국 독립협회를 그해 말에 12월에 강제로 황국협회 등을 시켜서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순서는 가, 나, 다가 되겠네요. 예, 순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상하이와 러시아에서 설립된 정부들을 일체 해소하고, 자, 상하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그 대한국민의회라는 조직이 있었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13도 대표가 모여서 한성 정부를 설립을 했는데 이게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합치자. 그래서 어디로 합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상하이에 두고 그 정통성은 한성 정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명칭은 그대로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것이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에 바로 외교 노선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자체가 대통령이자 구미위원부를 책임지고 활동했고요. 또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을 해서 이제 독립을 이제 청원을 알리게 된 것이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문연구소는 대한제국 내 학부내에 설치가 된 한글 연구 단체이죠. 한인샘 주시경 선생과 또 종두법으로도 유명한 지석영 선생, 이분도 한글을 많이 연구하셨죠. 요 두 사람이 이제 활약을 했고요. 기간지로 만세보가 발행이 된 것은 동학을 개성한 민족종교 천도교가 되겠고, 비밀결사인 대한강복회는 이제 1890년 이제 1915년 이제 경북 대구에서 이제 박상진, 최기중 등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친일파를 처벌하고 부호들로부터 이제 의원금을 받아서 독립자금을 이제 마련하려고 했던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고종인사를 계기로 3.1운동을 계획했다. 자, 이거는 뭐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자신감을 얻고 나온 것이죠. 예,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정기된 사실을 옳은 것은, 자, 뭐 저거 쭉쭉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릉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1930년대 초 이제 일제가 만주로 진출한 다음에 만주사비에 만주국을 수립을 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우리 항일 세력과 연대를 해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부대가 있는데, 북만주 쪽에서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있고요. 남만주 쪽에서는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각각 호로군과 중국 의원군과 결탁을 해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했는데, 조선혁명군은 딱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영릉과 흥경성. 한국독립군은 4개 외우셔야 돼요.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쌍사대동,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게 참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930년대 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1934년에 양세봉 장군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이후를 찾으면 돼요. 예. 30년대 후반 이후.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조선의용대가 1938년 중국 관내 우한에서 설립이 되어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했다. 이건 한일 병합 이전이죠. 1908년 1월 정묘병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사실이고요. 성공하지 못했죠. 북로군성서 등이 청산리 승리를 했다. 이게 유명한 1920년 10월에 했던 청산리 대첩이죠. 그 전에 1920년 6월에는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의 봉오동 승리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군이 이제 그 간도 참변을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이제 당하게 되면서 소련의 지원 약속을 믿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1년 1월에 여러 독립군들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을 하고 밀산에서 조직을 하고 자유시로 이동했는데 자유시에서 결국 강제 이제 그 합병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부를 하다가 결국 많은 독립군들이 거부를 하고 총에 맞고 또는 헤이룽강에 결국 투신해서 많은 독립군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최대의 독립군의 그러한 오점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로 요즘에 그 홍범도 장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홍범도 장군은 이때 소련 적군에 대해서 그런 무장 해제에 대해서 결국 수용을 하고 결국 소련 공산당에 결국 입당을 하게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우리 대한민국 건설을 뭐 방해하는 뭐 그런 데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이죠.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3년에 죽었기 때문에 뭐 공과는 있지만 아무튼 안타깝게도 이후 이제 소련 공산당 그런 쪽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항일 그런 쪽으로 이제 홍범도 장군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렇다고 해서 홍범도 장군의 항일 무장 투쟁을 가벼이 할 수는 없지만 또한 이후로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단체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이 조직한 뭐뭐뭐는 일제에 대한 뭐 이런 걸 했다. 바로 의열단이죠. 예. 자,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의열단의 이러한 식민 통치 기간파 요인 함사 이건 민중의 바로 폭력 혁명을 강령에 내섰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바로 신채호가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 만든 조선혁명 선언에 1923년에 발표가 됐죠. 강령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소속에서 뭐 김상옥 열사 같은 경우에는 종로경찰서, 김익상 아까 나왔지만 뭐 나석주 뭐 이런 분들의 활약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공채를 발행하고 또는 아니면 이제 의연금 형식으로 이제 걷는 그래서 이제 자금을 마련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고요.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 회원들이 서간도 삼원보 쪽으로 집단 이주해서 설립을 했고요.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동학농민군이 되겠고 상해 홍콩 의거를 겨냥한 단체는 바로 한인애국단체 김구 선생이 이제 조직을 한 여기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실행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